이분에게 이 방법을 권해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겨드랑이 쪽에 보면 이런 주름이 이렇게 보이시는데 나중에 지방 흡입을 하시게 되면 이런 분들은 이 주름이 더 깊어지게 되고 보기 싫게 변하게 되는데 이런 걸 고려해서 이분은 이제 쿨 스컬프팅을 해서 이렇게 모양을 자연스럽고 예쁘게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탱글 성형외과 오창현 원장입니다. 몸의 특정 부위에 불필요한 지방이 쌓이고 외형적으로도 자신감이 줄어드는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특히 여성분들은 겨드랑이 앞쪽이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부유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고, 남성분들의 경우 가슴이 여성 가슴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는 여유증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남녀를 불문하고 복부 비만도 최고의 걱정거리 중 하나인데요. 부유방 여유증 복부 비만은 겉으로 보기에도 눈에 띄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매 라인과 심리적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술적 방법과 쿨 스컬프팅 같은 비수술적 방법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려드리고 각각의 장단점과 적합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고민 부위가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유방 여유증, 복부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지방 흡입이 있죠. 지방 흡입은 많은 양의 지방을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술 후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통증, 붓기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방 흡입 후에 피부가 늘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단점은 나중에 수술 후 크게 눈에 띌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쿨 스컬프팅인데요. 쿨 스컬프팅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부위의 지방을 영하 11도로 냉각해서 지방세포를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시술 후 30% 정도의 지방세포를 제거해서 볼륨감을 줄여줄 수 있는데요. 시술할 때 따로 마취를 하지 않는 데다가 시술 후 회복 기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많은 분들이 찾는 시술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부유방으로 고민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부유방 상담을 할 때 가장 제가 유심히 보는 것이 피부의 탄력과 피부 주름의 유무, 그리고 향후 주름 발생의 가능성을 굉장히 유심히 보게 됩니다. 피부 탄력이 좋고 주름선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지방 흡입으로 충분히 예쁘게 개선시킬 수 있지만, 피부 탄력이 떨어지거나 주름 라인이 이미 형성되어 있거나 선이 보이는 경우에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피부가 늘어져 보이거나 주름이 더 깊어지거나 새로 만들어지는 등의 모양이 좋지 않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쿨 스컬프팅으로 시술하게 되면 보다 자연스럽게 부유방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분은 30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안면 거상술까지 하셨을 만큼 몸 전체적으로 좀 탄력이 떨어지는 타입이셨거든요. 가슴과 이제 부유방을 같이 한 건데요. 부유방은 쿨 스컬프팅을 시행했었습니다. 이분에게 이 방법을 권해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겨드랑이 쪽에 보면 이런 주름이 이렇게 보이시는데 나중에 지방 흡입을 하시게 되면 이런 분들은 이 주름이 더 깊어지게 되고 보기 싫게 변하게 되는데, 이런 걸 고려해서 이분은 이제 쿨 스컬프팅을 해서 이렇게 모양을 자연스럽고 예쁘게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도 보시면은 가슴과 부유방을 같이 했는데 이분도 이제 쿨 스컬프팅을 하신 거거든요. 가슴 위쪽에 볼록하게 이렇게 볼륨이 좀 있으신 이 모습을 시술 후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만들어준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방 흡입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이분은 50대 여성분이신데 그냥 가슴 모양만 봐도 피부가 조금 약간 탄력이 떨어진다 이런 걸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쿨 스컬프팅을 권해드렸지만 본인이 끝까지 지방 흡입으로 빼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주름선의 형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수술을 했던 분이거든요. 물론 이분은 지방 흡입을 했지만 볼륨은 이렇게 많이 줄여줄 수가 있죠. 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렇게 보기 싫은 주름 라인이 많이 형성된다는 거죠. 쿨 스컬프팅을 했다면은 이런 주름선은 거의 생기지 않으셨을 거기 때문에 그게 더 만족도가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쿨 스컬프팅을 별로 원치 않으셨고 볼륨을 지방 흡입으로도 충분히 좀 빼달라고 했던 분인데, 이분도 보시면은 부유방 지방 흡입을 하신 건데 정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측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주름선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었던 환자분이신데 수술 후에 주름이 깊어지게 형성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미용적으로 좋은 느낌은 아니신 것 같아요. 여유증 치료법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선 조직의 유무입니다.
여유증은 유선 조직과 지방 비율에 따라 크게 진성 여유증과 가성 여유증으로 나뉘는데요. 유선 조직의 증식으로 인해 가슴이 발달되었다면 진성 여유증, 지방으로 인해서 가슴이 발달한 상태라면 가성 여유증이라고 합니다. 지방으로 가슴이 튀어나와 보이는 가성 여유증이라면 쿨 스컬프팅으로 지방을 영구적으로 제거해서 여유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쿨 스컬프팅 1회 시술로 25에서 30%의 지방 감소를 시킬 수가 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 2번에서 많게는 한 3회 정도 시술을 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쿨 스컬프팅 시술 후에는 피부 탄력도 함께 향상되기 때문에 여유증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형이 아닌 유선 조직이 발달해서 생긴 진성 여유증이라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선을 수술적인 방법으로 제거해 주어야지 가슴의 돌출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유륜 쪽에 만져보시면은 딱딱한 몽우리처럼 느껴지는 게 유선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고 가슴을 만졌는데 오렌지 알갱이 만지는 듯한 느낌의 몽글몽글한 지방으로 느껴진다면은 지방 때문에 여유증 증상이 나타난 거라고 알 수는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내가 만져보고 이건 유선이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술이나 비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권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 보시면요, 가슴이 조금 튀어나온 증상으로 풀 스컬프팅을 하시게 됐는데요, 4개월 후의 모습이고요. 45도 측면을 보시면 이렇게 가슴 모양이 좀 많이 개선된 걸 보실 수가 있죠. 다음 환자분도 보시면 가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불룩한 부분이 있으셨는데, 이분은 그 당시 소방공무원에 합격을 하시고 교육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수술 자체는 아예 고려를 할 수 없었던 분이거든요. 쿨 스컬프팅을 하고 나서 가슴 볼륨감이 좀 많이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쿨 스컬프팅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런 사례인데요. 이분은 유선 조직이 많이 발달한 진성 여유증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가슴 전체적으로 지방 흡입을 하고 유선 조직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면서 일반적인 여유증 수술을 하셔야지 이렇게 모양을 개선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내장 지방으로 인한 증상인지에 따라 치료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내장 지방이 문제라면 체중 감량을 권해드리지만 피하 지방의 문제라면 수술 또는 시술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젊고 피부 탄력이 좋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방 흡입을 추천드립니다. 수술 전후의 결과가 드라마틱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술 자체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 때문에 피부 탄력이 좋은 분들도 비수술적 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쿨 스컬프팅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리고 중년이나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지방 흡입을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지방 흡입 수술을 원하시더라도 쿨 스컬프팅을 더 권해드리게 됩니다. 이분이 50대 여성분이신데 폐경 이후에 갱년기가 오시면서 체중이 늘게 되고 복부 쪽에 지방이 많이 축적되셨던 분인데, 시술 후에 보시면 복부 볼륨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옆모습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날씬해지셨죠. 그다음에 다음 환자분을 보시면은 이분은 40대 중반 여성분이신데요, 아랫배 쪽에 지방이 조금 볼록하게 나와 있으셨던 분인데 2차 시술까지 하셨거든요. 복부 모양이 이렇게 많이 개선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수술적인 방법 말고 이제 수술을 하신 분을 한번 보시면은, 이번 이제 복부 전체적으로 지방 흡입을 하신 분인데요, 대체적으로 피부 탄력이 좋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방 흡입 후에도 이렇게 라인이 매끈하게 나오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나을지 비수술이 나을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환자분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다 잘 고려해서 적합한 방법을 제가 권해드리게 되는 거죠. 오늘은 부유방, 여유증, 그리고 복부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수술과 비수술적인 방법 중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중요한 건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숙련된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여 맞춤형 해결책을 찾는 것이죠. 혹시 아직도 나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 중이라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디 성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